오늘은 세상 일에 참 살다 보면은 나쁘게 느껴지는 일들이 좀 자주 있는데, 이게 결국에는 돌아봤을 때 다시 좋게 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런 일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, 제가 대학생 때,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걸 이제 나눠줬었어요. 그때 이제 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뭐 누구는 얼마를 받고 누구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,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참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뭐 누군 뭐 노트북을 샀다, 뭐 뭘 했다, 뭐 얼마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, 근데 저는 이상하게 국가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. 사실 저희 집이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는데,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, 저는 대학교 생활의 모든 그 등록금을 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고, 이제 아무튼 이제 학비를 대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좀 많이 받았고,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말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근데 이제 친구들은 좀 넉넉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정말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. 저는 한 번도 못 받고, 전액을 그냥 물론 뭐 전액은 아니고, 뭐 제가 뭐 장학금을 좀 받으면 이제 나머지를 다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이랬는데, 이제 한 번은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이게 그 이공계 학생들, 이제 대학교 안에 그때 당시에 좀 시범운영 같았는데, 우리 학교에서 그 공학 계열 쪽의 학생 중 한 명에게 한 명을 뽑는 나머지 4학기에 대한 전액 장학금, 그런 장학금이 있었는데,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지원서를 냈었습니다. 그때 당시 이제 뭐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이제 지원서를 냈죠. 물론 학점이 그때 당시에 지원할 때는 물론 4점이 넘은 상태였고, 근데 당연히 이공계 학생들 중 한 명 주는 장학금인데, 이게 지원자들이 전부 다 학점이 분명히 높을 거고, 그래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지원을 했는데, 결국에는 어쨌든 그게 선정이 돼서 그 나머지 뭐 4학기에 대한 전액 장학금을 받았었습니다. 그래서 선정이 돼서 이제 뭐 서류 준비하고 이제 뭐 면접 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선정됐는지 여쭤봤는데, 지원한 사람이 왜냐면 공학 계열 전체 중에 한 명을 뽑으니까 각 과마다 과탑들이 다 지원을 한 거죠. 이제 학점으로 치면 전부 다 학점이 높은데 어떻게 내가 받았냐 이러니까, 이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했지만,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은 이력이 가장 없었고, 이런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분배하는 어떤 취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, 뭐 그런 게 좀 좋은 작용을 해서 제가 선정이 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때 느꼈죠. 아, 이게 국가장학금 못 받을 때는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는데, 그게 결국에는 그 뭐 국가장학금 조금씩 받는 것보다 어쨌든 나머지 학기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저한테 돌아왔으니까,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. 이게 당장에는 좀 안 좋은 일처럼 느껴도 불평하지 말아야겠구나,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안 좋은 일 정말 많이 많죠. 저는 지금 회사 다니면서도 지금 회사에서 뭐 하는 일들이 정말 잘 안 풀리고 있어요. 정말 답답한데,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다가 뭐 논문을 내면은 뭐 지금 계속 리젝 먹고 있고, 뭐 프로젝트 뭐 열심히 준비하면 나가리 나고, 근데 뭐 저랑 동급인 동료들은 다 엄청 잘 나가고 있고, 이런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또 그런 생각을 듭니다. 지금은 뭐 내 시기가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도 하고, 이런 경험들이 또 결국 나중에 어떤 재료로 쓰일지 모르니까, 모른다는 생각으로
그런 생각으로 좀 마음을 다잡고 있어. 뭐 순간순간은 좀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경험이 나중에는 꼭 좋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너무 낙담하지 말자. 그냥 지금을 열심히 살고 받아들이고 너무 절망하고 부정적인 곳을 빠지지 말자. 좀 이런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. 우리가 능력 제가 어떤 마음으로 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본업에서 좀 잘 못할 때 자존감이 좀 떨어지고는 하는데 저도 당연히 그럴 때가 많이 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생각하는 게 이제 능력과 태도 중에서 능력은 사람마다 편차가 1점 몇 배까지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뭐 크게는 2배. 근데 태도는 뭐 수배, 뭐 7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. 뭐 이런 걸 어디서 봤어요. 그래서 결국 능력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결국에는 태도가 좋으면은 그거를 덮을 수 있다.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걸 상기하면서 이제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 지금 태도를 잘 취하자. 내가 너무 실력이 없어.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는 태도를 취하자.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못해. 그럼 부지런함으로 승부하려고 노력해보자. 뭐 적극적인 마음으로, 뭐 적극적인 태도로, 그리고 더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태도로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지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낙담하고 그렇게 빠지기보다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당장 나쁘게 보이는 일들도 결국 돌아봤을 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당장에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. 이게 나중에 정말 좋은 재료로 나에게 정말 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일이다. 하나만 더 말하자면은 제가 그 대학생 때 항상 이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다녔는데 쌍문역에서 항상 버스를 갈아탔어요. 근데 내가 그때 한여름에 이제 쌍문역에 내려서 중앙에 다니는 이제 파란 버스를 갈아타고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버스 시간을 보고 막 뛰어가지고 버스를 타러 갔는데 눈앞에서 딱 놓쳤어요. 이게 무단횡단 한 번만 하면 탈 수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눈앞에 딱 보내는 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저거 타려고 그렇게 계단 뛰어왔는데 결국 다음 거 타네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다음 거 기다리고 타고 가는데 이제 그걸 타고 쭉 가는데 제가 타려고 했던 그 버스가 사고가 나가지고 중간에 버스가 세워져 있고 사람들이 막 급하게 내리고 막 수습하고 있고 그걸 제가 보면서 쭉 지나갔어요. 그때도 많이 느꼈죠. 이게 내가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계획을 다 짜도 그게 베스트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. 이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안 되고 무너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그게 최고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여전히 어쨌든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. 사실 지금 뭐 어려운 일 닥치면 힘든 건 매한가지긴 한데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부정적인 일이 닥쳐도 당장엔 좀 절망적이고 낙담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근데 이거를 좀 계속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이게 나중에 분명히 좋은 재료로 쓰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현재 나한테도 좋고 미래의 나한테도 좋고 내 주변한테도 좋고 결국 낙담하고 계속 빠지는 거는 물론 피드백을 하는 건 좋은데 계속 그렇게 절망적으로 빠지는 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이 정말 안 풀릴 때 할 수 있는 거. 일이 정말 안 풀릴 때 이거는 제가 회사 업무로 정말 막막하고 힘들 때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제 여자친구가 해줬던 말인데 어떤 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운영을 한대요. 뭐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. 근데
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학원을 운영해서 뭐가 잘 안 돼서 뭐 새벽 4시라 그랬나 새벽 6시라 그랬나 하여튼 평소보다 몇 시간을 더 일찍 매일매일 출근을 했대요.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을 할 수 있겠지 혼자 새벽에 나가도. 근데 피아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가도 뭐 청소밖에 뭐 더 있겠어요. 근데 어쨌든 매일같이 그렇게 새벽에 나갔대요. 머리가 이제 복잡하니까. 근데 그렇게 하루에 2~3시간씩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을 확보하면서 이게 시간이 남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거 학생들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뭐 편지를 이렇게 써서 한 명 한 명 이제 편지를 시간이 많으니까 한 명 한 명 시간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. 근데 결국 그 편지 하나하나가 이제 마음이 전달되면서 결국 이제 뭐 학원이 뭐 잘 풀리고 뭐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도 오빠 새벽에 한번 출근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 한 3주인가 한 달 정도를 실제로 제가 평소에 출근하는 것보다 한 두세 시간 한 3시간 정도는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. 새벽에 진짜 눈 아래 모래알을 넣은 것처럼 일어나기 힘든데 그냥 일단 가서 자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나갔어요. 그렇게 나가서 이제 새벽에 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멍 때리기도 하고 근데 의외로 또 멍 때리는 것도 잠깐이고 금방 또 뭔가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. 또 사람도 없으니까 더 집중도 잘 되고.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업무, 막막한 업무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3주 정도 새벽에 출근한 걸로 마치 급한 불이 다 꺼진 것처럼 많이 진화가 좀 많이 됐어요. 화재 진화가 많이 됐고. 그래서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또 막막한 일이 조금 닥쳐서 회사 일로 조금 바쁠 때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. 이게 업무가 좀 밀려오네? 기한이 좀 급박한 것들이 좀 막 밀려오네? 뭐 3주밖에 안 남았는데 막 이만큼을 해야 되네? 이럴 때 그래도 뭔가 내가 그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좀 부딪혀 볼 수 있겠다. 또 그때처럼 한번 해보면 되지. 이런 마음이 좀 드니까 두려움도 조금 없어지고 조급함도 조금 진정이 되고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막막한 일들 좀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사실 핸드폰 보고 뭐 인스타 보고 쇼츠 보고 시간 많이 버리는데 박차고 일어나서 새벽에 한번 출근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.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. 그만큼 또 일찍 잠에 들게 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또 안 보내고 금방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바로 회사로 가고 이거는 또 꿀팁입니다. 어쨌든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지금도 겪고 있어요. 사실 나쁜 일들, 기분 나쁜 일들, 안 좋아 보이는 일들, 다 실패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게 참 지금 저도 많이 겪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 좋은 재료로 쓰일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혹시 지금 안 풀리는 일, 절망적인 일이 있더라도 잠시 낙담하고 다시 뭔가 해결책을 찾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. 물론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조언할 수 없는 일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빨리빨리 바꾸는 게 좋으니까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.